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라죠, 뭐. 오늘은 조금 이건 뭐 뇌피셜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뭐 방송이 아니고 뇌피셜이 있고 기사 부분은 이제 사실이고 다른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추측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신중으로 돌아선 그들만의 리그. 이게 이제 제목은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시발점은 이거였습니다. 이 기사가 났어요.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우리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뭐 저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예, 하여간에 그 상품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를 하지 않고 뒤로 유통을 시킨 거죠. 예, 뒤로 유통을 시켰는데 일단은 23일자 연합뉴스에 근거를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최소 670억. 예, 최대는 1조 4,500억이에요. 네, 이 돈이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위조 지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뭐 해간에 그죠? 위조 지폐가 돌아다니는 거죠. 폐기해야 될 상품권이 예, 지금 최대 1조 이상 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 뭐 위조 지폐죠. 하여간에 이제 그 전날 22일 날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좀 구체적이에요. 일단은 그 문서 파쇄 업체인 주식회사 발렉스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업체가 조달총을 통해서 지난해 네. 2019년이 되겠죠. 그때 이제 입찰업체로 선정이 됐대요. 폐기 업무 입찰업체 선정이 돼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예, 1조 원 이상을 예. 불법 유통을 시킨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제 여기서 유통을 시켰는지 뭐 아니 폐기하라고 쳤는데 폐기 안 했으면 누가 유통시켰습니까?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여간에 그래요. 뭐 하여간에 기사에 의하면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하고 뭐 이쪽 기자가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엉뚱한 회사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뭐 다른 회사다. 네,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발권하는 금액이 한 10조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면 1조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개체 그 체제를 이제 교란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위조 지폐가 이 1조 원이 돌아다니는 네.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상황이 심각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뭐 IM 마운틴인지 이 회사는 좀 큰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2018년도에 뭐 하여간에 이 발렉스 관련된 뭐 계열사를 인수를 했는지 뭐 해가지고 이 아이언 마운틴이라는 회사가 예, 발렉스의 사업을 인수를 했죠. 예, 그래서 아까 기자도 예, 발렉스에 전화를 했더니 예. 직원이 네, 아이언 마운틴입니다라고 전화를 받았다라는 게 예, 기사의 내용이었고요. 예, 기사의 내용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018년입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딴 게 사업 인수가 네, 2년 전이요. 예. 그리고 1년 뒤에 조달청으로부터 상품권의 파쇄 업무를 낙찰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정보관리 사업 인수라고 하니까 파쇄 업무랑은 또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돈을 주고받았을 텐데 이 아이언 마운틴이라는 회사는 좀 저기 뉴욕 상장된 큰 회사인가 봐요. 굉장히 네. 글로벌한 회사인데 뭐 굳이 우리나라에 저런 회사를 인수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뭐 하여간에 뭐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그래서 도대체 이 발렉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대단한 회사인가 계속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또 코레일에서 이 와중에 또 20일 날 네. 선거가 끝나고 5일 뒤죠. 선거 끝나고 5일 뒤에 또 코레일에서도 또 밀어줘요. 이 발렉스라는 회사를. 그러니까 지금 상품권을 이런 식으로 불법 유통을 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예, 코레일과 또 제휴를 예, 뭐 맺게 됩니다. 예, 좀 이상합니다. 하여간에 네. 뭐 왜 내용이. 이렇게 잘 나갈까? 예. 그래서 이 발렉스 이제 이거는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발췌를 한 건데요.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구조가 되어 있나? 누가 진짜 주인이냐? 예. 그랬더니 펜텍 CNI라는 네, 지배기업이 예, 나타나요. 그 펜텍이라고 하면은 또 2000년대 초반 그 이전에 1900년도 말에 이제 펜텍 신화라는 말이 있을 예, 정도였죠.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스카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핸드폰을 예, 만들었었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펜텍 CNI 회사가 어떤가 또 봤더니 이건 이제 펜텍 CNI 이제 금감원 그 공시 그러니까 시스템에 있는 자료인데
이제 발렉스와 발렉스 서비스, 발렉스 S&T, 하여간 발렉스 들어간 회사들은 다 이제 예. 종속을 하고 있다. 예,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주식회사 하이로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이렇답니다. 오늘 어쨌든 발렉스만 발렉스를 지배하고 있는 게 예. 펜텍 CNI다라는 게 예. 확인이 됐죠. 예. 자, 발렉스의 주소랑 펜텍 CNI랑 지금 노란색 침 부분이 있는데 주소지가 같아요. 예, 주소지가 이제 위아래층으로 나눠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층으로 나눠 쓰고 있고 근데 발렉스 대표는 좀 다른 분이에요. 근데 이 펜텍 CNI의 대표이사는 박병엽이라는 분이에요. 네. 아, 박병엽이라는 분이 있어서 뭐 제가 젊었을 때는 정치에 관심, 경제나 이런 데 관심이 크게 없어서 잘 몰랐는데 박병엽 씨라는 분은 이제 나무위키나 이런 데서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전북 정읍 출신이시고요. 아, 뭐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겨레 신문사의 사회이사를 또 하셨고 네. 또 뭐 지금 펜텍 CNI 지금 현재는 대표시고 과거에는 펜텍 대표였고 네. 그다음에 그 펜텍이 뭐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SK의 그 핸드폰 제조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커졌는데 또 그다음에 재단법인 여시제 이사라고 또 특이한 이력이 또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네. 뭐 여초 카페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 여시제라는 걸 또 찾아봤더니 이게 또 어마무시한 이게 일종의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 민주당의 싱크탱크 기관 중에 예.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특히 아니요.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나 네. 이쪽 인사들도 있고 좀 네네. 복잡해요. 여기는 뭐 하여간에 무슨 취지로 설립이 됐는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네, 네. 하여간 뭐 이분 저분 뭐 하여간에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뭐 인사가 여기 뭐 포럼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다 참석을 하기도 하고 하여간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시제라는 말이 이게 뭐 주역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즐겨 쓰시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친중 단체라고 봐야죠. 친중 뭐, 기관이다. 예, 저희가 뭐 추측하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네. 이제 여시제 홈페이지가 뭐 여러분들도 검색하시면 나와요. 예, 하는 봤더니 일들이 일단 면범들이 제가 그래서 이게 여당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보시면 면면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인사가 이현재, 이광재, 그다음에 홍석현, JTBC 네, 소유하신 거기다 분이고 김범수 다음 카카오 예, 예. 뭐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뭐 이제 뭐 안대희 전 대법관은 또 여기 왜 계신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제 여기에 보면 박병엽 씨가 여기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보면 지금 김현종 저기 뭐야 씨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좀 대단한 일을 그 강경화 장관한테 이렇게 대들고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이분은 하여간 이분도 하여간에 처음에 이제 뭐 그건 뭐 발기인식으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지금은 이제 정부 인사로 가 계십니다만은 하여간에 여기에 지금 속해 있었던 그런 분들은 하여간 뭐 대단한 분들이에요. 특히 뭐 이현재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노무현 정권 때 또 재정부 장관이었고 부총리도 하시고 뭐 하여간은 거의 실세였죠. 능력이 있으신 분은 뭐 그렇죠. 사실이지만 뭐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노무현 그 대통령 시절에 하여간에 부총리였다.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다. 뭐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하여간에 여시제라는 데는 뭐 이제 뭐 나비 프로젝트라니 뭐 하여간에 뭐 특별하게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뭐 내용 쓱 보니까 보십시오. 1대1로 시베리아 철도, 북극 항로, 뭐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뭐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대개 다 중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국과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들만 연구를 하더라고요. 예, 뭐 동북아 거점, 뭐 보십시오. 뭐 빙상 실크로드, 동북아 공동 번영, 중국 실크로드. 아, 뭐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하는 데인지 우리나라에서 왜 중국을 이렇게 빨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똑똑하신 분들 모여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미중 위기 관리 방안이라고 뭐 해가지고 이 내용을 쓱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뭐 중국의 입장에서 뭐 그렇죠. 이게 뭔가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빠지면 섭섭한 게 남북 자원 협력이죠. 뭐 이건 뭐 꼭 이야기도 뭐 들어가야죠. 예, 이 이야기도 뭐 여기서 지금 뭐 나왔어요. 여기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관련해서 뭐 무슨 뭐 연구 자료도 있고 뭐 하여간에 뭐 대단한 단체인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삼성경제연구원처럼 뭐 그런 걸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에 자 아까 이제 이현재 씨가 이제 언제 실세였냐 이제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박병엽이라는 분이 이제 그 펜텍에 있던 시절. 예, 펜텍에 있던 시절에 SK 텔레텍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2005년 5월 달인데 그 이현재 장관이 아마 2005년 2월 달에 그만뒀을 거예요. 네. 뒀었는데 이 이야기가 2004년도 말부터 이게 나왔었거든요. 뭐 당일날 얘기해서 당일날 도장 찍는 건 아니니까요. 예, 하여간에 뭐 루머네 루머가 아니네 이제 하다가 결국은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예, 펜텍 뭐 정도의 회사가 SK텔레텍을 인수한다. 이제 당시에는 이제 SK텔레콤이 굉장히 큰 회사였고 통신사 비중 그럼요. 중에 그래서 뭐 이제 뭐 독과점의 문제도 있었고 뭐 네. 해가지고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2014년도 9월 17일 날 우리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보과학 기술 보좌관하고 비공식 항상 이런 일들은 이제 공식적인 일이 없죠. 비공식적으로 해서 뭐 제가 예측하기로는 펜텍에 몰아주자. 사실은 펜텍이 노무현 정권 때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성장을 많이 했죠. 예, 성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펜텍이 좀 몰락의 길을 가서 이제 혹자들은 이제 노무현의 비호 아래 큰 회사를 정권이 바뀌니까 무너뜨린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저도 그때는 그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펜텍이 이제 문을 닫는다 이래가지고 좀 가슴이 아팠던 난리가 사람이거든요. 났었죠.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이제 여러 마음이 가지로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아팠고.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박병엽 씨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발렉스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네. 대표는 아닙니다만 펜텍 CNI를 통해서 이제 종속 기업으로 거느리는 발렉스가 네. 공교롭게 공교롭게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 예 그렇죠.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예 새로운 방향의 사업들로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이 예, 작년에 조달청을 통해서 폐기업 업무를 입찰업체로 선정됐다. 자, 이게 이제 작년에 뭐 그전까지는 계약 기간이 있었으니까 다른 업체가 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사에 의하면 경찰은 지금 이 발렉스를 상대로 고발 조치를 하고 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품권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뭐 수치상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수치상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뭐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뭐 어떻게 관리를 했는데 지금 돈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는데 파악이 안 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자,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성장했던 회사의 대표가 지금 현재 상품권을 파기하는 업체를 종속기업으로 거느리고 있는데 그 거느리는 업체가 본인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철도청과도 협약을 맺는 등 예. 사업은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요. 공기업들. 알고 봤더니 또 우리 이강재 의원이 또 꼭 같은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에서 같이 있고. 호영호재 할 때도 또 우리 과거 모피아의 대두라고 불리우는 이현재 씨도 이 조직에 또 속해 들어가 있고 근데 이 조직은 친중 관련 뭔가 느낌이 있다. 뭐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그런 느낌이 있다. 자 그러면 자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다음에 중국에 충성하고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지금 위조지폐 1조 원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상품권이긴 하지만 뭐 중고나라 가면 가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론가에서 유통이 됐든 뭐가 됐든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런 철저하게 관리가 상품권이라는 게 고유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랑 예. 똑같아요. 관리되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현금 1조 원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무슨 문화상품권 없어진 문화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부가 지금 뭐 지자체별 또는 뭐 정부에서 뭐 나서 가지고 이제 뭐 국민한테 주는 재난지원금도 뭐 상품권 형식으로 뭐 지급한 해 만에 이제 이런 일도 있고,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못 받아서 네. 모르겠습니다만, 신청도 안 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신청해야겠네요. 하여간에 이 현금과 다름없이 쓰이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엉망진창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리고 대한민국 원화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왜? 이런 상황에서 하필 서로의 연결고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생업이 과연- 따로 있어서 깊게 파헤칠 수는 없으나 누군가는 나서서 한번. 그리고 이게 검찰 조사가 들어간들 또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검찰 개혁, 예, 다 음모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갈 거고요. 참, 검찰이 할 일을 하는데 직권남용이라고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하여간에 좀 이거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좀 나라가 이들이 어떤- 계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알 수가 돈도 없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큰 돈을 어떻게 뭐 좀 사라진 것 같고, 정말 좀 무섭습니다, 사실. 하여간에 뭐 오늘 방송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의혹들을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의혹들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예, 뭐 이게 100% 팩트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